안녕하세요.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 유니시티 코리아 영업부 조수진입니다. 네, 지난 6월부터 총 4개월 동안 진행된 유니시티 MG 차세대 리더 특집 어떠셨어요? 네, 유니시티 차세대 리더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시티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차세대 리더들의 사업 방법, 또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통통 튀는 우리 유니시티 차세대 리더분들의 취미생활, 파우치 공개까지 유익한 내용들이 가득했던 유니시티 MG 차세대 리더 특집에 정말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니시티 MG 차세대 리더 특집의 또 알찬 내용들만 모아서요 하이라이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나 여태까지 진행된 본방송을 놓치셨던 분들, 본방사수는 했지만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하이라이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니시티를 사실 대기업의 끝을 알았기 때문에 도구를 찾던 과정 중에 만났습니다. 대기업 이제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였고 그리고 퇴직금을 1억 5천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28살이었지만 51살부터가 걱정이 되어서 유니시티를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유니시티 사업을 하시면서 또 주위에 반대가 있지는 않으셨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반대라기보단 전 사실 엄청 큰 비즈니스로 봤기 때문에 가족이랑 비즈니스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의 이제 병환 때문에 부득이 제품을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제 인천에서 전주로 내려갔고 그 전주에서 아버지한테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옆에 있던 어머니한테 육두문자를 정신 넉 떨어진 새끼가 하라는 네, 방송 역시 삑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나와서 뻘짓거리 그리고 이제 호적을 파버려라. 그랬던 두 분이 이제 어머니죠 명확하게는 그랬던 분이 호적을 유니시티에 드러나서 어머님도 지금 현재 프레시덴셜 사파이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 달에 이제 루비 직급 도전하고 계셔서 6월 달에 이제 방송 나가는 시점이면 아마 육두문자 하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또 루비로 멋진 가족 사업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철 사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정훈 사장님이 절친한 친구이셨고 유니시티를 소개를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유니시티를 하실 만큼 이정훈 사장님이 또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제가 처음에 했었던 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정훈 대표님은 저에게 한 번도 유니시티 사업을 권했거나 소개해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이정훈 대표님이 그 유니시티를 통해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그래서도 저 일이 뭘까가 궁금했고 저걸 나도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사장님. 네. 제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유니시티로 오시게 됐을까요?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조직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데 신뢰를 가진 어떤 분으로부터 성함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말씀 주세요. 송진호 박사님 다들 아실 텐데 네. 송진호 박사님으로부터 제가 유니시티 사업을 전달을 받았어요. 저도 역시 무지에서 비롯된 다양한 편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알아보다 보니까 역시 내가 생각을 했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유니시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유니시티를 하시기 전에 그럼 소비자로 좀 계셨던 건가요, 사장님? 회원 가입만 하고 제품을 소량 먹었던 적은 있지만 제가 비즈니스로 알게 된 건
9달, 10달 정도 지났을 이후로, 때 네, 하게 진행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되셨군요. 사장님께서는요? 저는 유니시티를 소비자로 먼저, 네, 제품으로 먼저 만나게 됐었죠. 네. 근데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그 타이밍에 저한테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걸 일로서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딱 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이제 처음부터 유니시티를 알게 된 거는 아니었고, 네. 이제 소개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유니시티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이렇게 또 유니시티 사업을 본업으로 하시게 된 거네요, 네네. 사장님. 네. 표준물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또 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유니시티 사업을 하시기 전에 연극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네, 연극 대학로에서 네. 극단에서 연극을 배우면서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아직도 20대시잖아요. 혹시 연극 배우를 하시면서 유니시티를 사업을 하시게 되셨는데 혹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2020년도 이제 설날 이후에 20년도에 잡혔던 공연들이 싹 다 취소가 되면서 좀 돈 좀 벌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강화도에 가서 일을 하다가 어머니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돼서 지인을 통해서 극단 선배님을 통해서 유니시티를 전달받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유니시티를 하시게 되신 게 언제부터셨던 거예요? 사실은 엄마를 걷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유니시티를 꾸준하게 알아본 게 강의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저들이 말하는 게 진짜고 이런 일이 이런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하면 이 도구를 통해서 조금 풍족한 연극 한 200만 원 정도 권리소득으로 받아가면서 연극 평생 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들었던 게 이 사업 해봐야겠다라고 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연극 배우를 진행을 하셨고 시작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200만 원? 네, 200만 원 정도를 유니시티에서 벌면 안정되게 연극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네, 맞아요. 200만 원은 당연히 넘으셨을 텐데 현재 프레지덴셜 사파이어지 않습니까, 사장님? 네, 맞습니다. 현재 유니시티 사업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2년 네, 동안. 네. 오이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유니시티 사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유니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먼저 유니티 제품을 아셨고 섭취하시면서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시며 사업을 결정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셨을 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자녀는 아니었던지라 한 6개월 정도는 섭취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슬아 토요일에 뭐 해? 5장의 티켓을 샀는데 5명이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3명만 온대. 그래서 네가 좀 대신 가줬으면 좋겠어. 일명 땜빵이라고 하시죠. 네, 그 명분으로 저는 세미나 랠리라는 것을 갔었던 사람입니다. 1부 동기부여 강사님도 너무나 좋았지만 2부에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경쟁 사회 속인데 승승의 문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저는 제 발로 그 다음 강의장이 어디라고 해서 찾아 나갔던 사람.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 저에게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현재 루비직급에 가 계십니다. 네, 가족 사업을 또 우리 오이스 사장님은 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오늘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사장님들이 유니시티에 오시기 전에 어떤 또 직업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또 얘기를 나눠봤어요. 사장님들과 미리. 네, 우리 채통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군 장교셨고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서하늘 사장님은 이 여리여리한 외모와 달리 네, 체육 선생님이셨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 사장님 혹시 유니시티를 하시게 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처음 유니시티를 만나게 된 건 사실은 이제 제가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이제 신랑이 게임회사 다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었어요. 네. 정말 그 귀하신 분 되더라고요. 자주 시켜 먹으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저희 신랑이 110kg까지 체중이 증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모로부터 이제 엄마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말리러 갔던 자리에 제가 처음 유니시티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품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게 되셨구나. 네. 어머님을 말리시러 간 자리에 네.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MG 차세대 네. 리더로 섭외가 될 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세정 사장님께서는요. 저도 비슷한 맥락이 어머니를 통해서 저도 접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말리려고 이렇게 왔던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그 만났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유니티를 알게 됐는데 어머니 어깨너머로 제가 5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유니티를 제가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지켜봤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건강도 찾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자유, 또 시간적인 이와 같은 자유를 얻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꼼꼼히 검토를 했더니 안 할 이유 못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정말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공군 장교를 내려놓고 이 사업을 제가 27살 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20대 때 네. 이미 20대 초부터 또 어머님이 하신 그 유니시티 생활을 보셨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셨고 네. 네, 유니시티를 선택하게 네, 되셨던 맞습니다. 거네요. 아직도 들어볼까요?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그 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던 때가 아까 전에 이정훈 대표님과 같이 골프를 칠 때였어요. 최종미 대표님, 박민주 대표님이 앞에서 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마음으로 그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코로나가 와버리고 나서부터 줌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게 되는 사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 거부감을 수반한다 생각하거든요. 익숙했던 거에서 바뀌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거부감이 드는데요. 코로나 때는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도 원래 상담은 얼굴 보고 하는 거지를 처음으로 바꿔서 2대1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상담을 줌으로 이 안내하고 싶은 분끼리 계시라고 하고 그리고 3명이서 이제 각자 줌을 들어와서 처음으로 상담을 했던 그 사장님이 지금 이번 달 4, 5, 6에 이제 PD 카운트를 마무리를 하셨어요. 줌으로 처음 만났던 분이 지금 네. 그럼 굉장한 이미 PD가 되셨다면 그 밑으로 멤버십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얘기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쪽 분들은 지역과 이런 경계를 두지 않고요. 심지어 리크루팅을 이제 상의만 입고 하시기도 하고 엄청난 잠옷 바지 편리함과 입으시고요. 함께, 네. 네, 그렇죠. 네, 잠옷바람으로 리크루팅을 하시기도 하고 김포에 계시면서도 강원도 그다음에 뭐 포항에 있는 분과 리크루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훨씬 더 젊은 세대에 맞게도 더 적극적인 비즈니스 활용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김포든 광주든 그리고 서울이든 직접 가셨어야 됐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줌으로 또 사장님들이 미팅을 하시고 또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시면서 멤버십이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네. 하루에 그럼 줌 미팅을 얼마나 하세요, 사장님? 셀 수 없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오프라인 미팅으로 진행을 한다면 까마득하네요. 못 돌아가요. 저희는 네. 이제 오프라인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미팅 기반으로 오프라인 미팅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는 있으나 그 중간중간 이루어져야 되는 후속 조치랄지 아니면은 약간씩의 스킨십이나 터치 부분들이 줌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전국 비즈니스는 사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사장님들은 오늘 처음 사실 뵀지만 저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사장님들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숙한 느낌도 있었고요. 그 되게 오랜만에 뵌 듯한 느낌이었는데 혹시 줌 외에도 사장님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도구가 온라인 도구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SNS를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속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바깥의 사회를 가더라도 이제는 명함이 필요 없는 시기가 왔잖아요. 내 SNS가 명함 그리고 내 커리어 자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굉장한 힘을 갖게 되는 시기라 보니까 기록을 하더라도 누군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와 약한 유대관계지만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시간의 축적 안에서 굉장한 힘을 가질 수 있어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제가 기대했었던 효과는 아니에요. 저는 원래 핸드폰으로 이제 음원 파일들을 보내고 할 때 좀 번거로움도 있고 용량 부족도 있고 해서 그냥 좋은 강의들을 유튜브에 올려두면 링크만 보내주면 데이터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리크루팅을 한번 하고 다음 미팅을 갔는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튜브를 검색의 이제 도구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죠. 신뢰도와 공신력이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고 관계에서도 이제 방금 조순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본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막 때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뭐 제가 연예인이나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친밀도를 빨리 쌓아갈 수 있는 도구로서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앞으로의 플랜으로 저는 블로그도 하나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제 과정과 사고 방식들을 전부 다 표현하는 것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 축적된 기록들을 통해서 과정 자체가 굉장한 힘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네. 사장님이 온라인을 어떻게 사업으로 또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함축적으로 또 SNS, 유튜브 이렇게 얘기 들으셨는데 한 가지 팁이 더 있어요. 네, MZ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MZ세대는 뭐 줌이든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PC든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능숙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유니시티 비즈니스를 했을 때 요즘 그 디지털 튜터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5, 60대 사장님들께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써본 것도 아니고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것들을 그냥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핸드폰 한번 줘보실래요? 줌 하나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감사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줌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아, 나도 세상의 변화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초기 단계는 디지털 튜터의 포지션으로 사장님들에게 좀 잘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굉장한 비즈니스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새로운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디지털 튜터라는 게 그거는 이제 디지털 선생님, 그쵸, 네. 사장님? 선생님이라는 얘기신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장님. 저희 이제 50대, 60대 또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이 온라인에 능숙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20, 30대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도움들이 많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적인 전달뿐만 아니라 또 그런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들도 충분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기존에 직접적으로 만나서만 어떤 미팅이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라는 이슈 덕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또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많이 봤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 지금 사장님께서도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2년 동안 뵙지는 못했지만 사실 SNS를 통해서 아니면 사장님이 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사장님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사장님. 혹시 그러면 사장님 또 SNS, 뭐 줌, 뭐 이런 걸 통해서 다르게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사장님? 제가 알기로 사장님께서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글로벌 또 시장을 또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온라인 도구가 사장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도움이 되셨는지요? 네, 그럼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전공이 중문학입니다. 아, 정말요? 중국어 잘 하시나요, 선생님? 지금 잘 하진 못해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알았을 때부터 한국도 뭐 물론 큰 시장이고 한국에서만 해도 충분히 큰 결과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게 글로벌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곱절은 더 큰 결과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마침 온라인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미팅들이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대만 국적을 가지신 사장님이 또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또 매주 루틴하게 대만 분들이
참석하시는 그 줌 미팅을 열어서 네네. 그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멤버십이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온라인 시장, 또 네. SNS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없었으면 제가 직접 가야 했었을 것이고 맞습니다. 네. 또 직접 가야만 하는 상황이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겠지만 네. 지금은 그런 모든 제약이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온라인 이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장님 멤버십이 정말로 많아지셨나요, 사장님? 네. 거의 뭐 폭발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시군요. 사장님도 이렇게 줌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멤버십이 많이 구축이 되셨나요, 사장님? 그렇죠. 일단 네. 이 SNS 온라인이라는 그 안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사업을 알리려고 하면 사실 아는 분들이 거의 국한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이라는 그 안에서는 모르는 분들에게도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멤버십이 되기도 하고 제 기준에서 사업자 후보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소비자로 연결이 되어서 지금은 정기적으로 제품을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네. 네, 사장님 제가 서두에 사장님 코스메틱의 최윤소 네네. 네, 국장이라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국장이라는 타이틀, 그 노력이 유니시티에도 이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유니시티에서 뷰티 클래스라든지 네네. 예, 사장님만의 또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화장품을 이용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일단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무언가 진행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저는 컨설팅을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뷰티샵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네이젠 에볼루션을 활용해서 그 프로그램부터 그리고 케어 순서나 이런 부분들까지 컨설팅을 통해서 샵을 운영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저의 가장 마지막 목표는 네. 네이젠 에볼루션으로 전문적인 이런 클래스를 해보는 것도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이젠 에볼루션으로 1등 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 유니시티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젠 에볼루션 화장품을 통해서 홈미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유니시티가 또 성장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홈미팅이기도 하는데요. 홈미팅을 따로 진행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화장품을 통해서? 진행을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해봤었을 때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신 분들께서 정확한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네네. 저는 사실 네이젠 에볼루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죠. 네. 그러셨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홈미팅이 활성화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네네.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딱 소규모로 그렇게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줌 미팅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정된 시스템들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변수들은 제가 시간을 조정하는 타입이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마다 가는 곳이 좀 정해져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하루를 어떻게 보낸다기보다는 한반도를 이렇게 딱 펼쳐놓고 거점들을 생각하면서 설레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번도로요, 사장님?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으신 거예요?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뭐지? 그 이동 반경에 있는 시스템들은 뭐지? 하면서 그럼 여기도 확장시켜 볼 수도 있겠다. 여기도 확장시켜. 네트워크 마케팅 특성상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지역 불문하고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성장세에서는 그게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체감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그러니까 사람 한 명으로서는 불가능한 물리적인 한계를 시스템으로 묶어볼 수 있는 공간들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하루 일과 자체를 지역과 지역이 움직이는 일정까지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실질적으로 하루를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줌이라든지 그죠? 그런 도구를 함께 이용해야지만 또 가능한 계획이 들이겠네요. 네, 실제로 이동 중에 줌으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사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달라진 점이고 또 두 분께서는 이 코로나 시기에 들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노하우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오이스 사장님께서는요? 저는 코로나 이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전에 사업을 오프라인을 워낙 강화시켰던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왔었고 온라인으로 뭔가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할 때 20대니까 알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정말 몰랐었거든요. 익숙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서히 익숙해지고 젖어드는 시간 속에서 준모 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가야 했던 미팅들이 정말 많이 줌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 두 분께서는 혹시 줌은 뭐 일상이 되셨을 텐데요. 줌 외에도 혹시 다른 뭐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는 게 있으실까요?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굉장히 활용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감사하게도 좋은 강의가 있을 때마다 썸네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각각의 달란트들이 적혀 있는 이런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럼 직접적으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 아니면 뭐 지금 당장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각각에 맞는 예로 들면 키워드가 경력이 단절이다. 그러면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분이 성공하신 노하우 아니면 뭐 보험업을 하셨다. 그럼 보험업을 하셨던 분이 성공하신 노하우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또 적재조소에도 배치를 해놓는다는 느낌인 것 같고요. 또 사장님들이 사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강의를 와서 그 강의에 맞는 시간을 보냈다면 현재는 네, 집에서도 이동 중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또 큰 장점이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는 좀 당황스럽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대면으로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적인 게 좀 크긴 컸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줌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저희는 되게 많이 활용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제품 강의 있을 때마다 사실 수요일에 좀 저희 열심히 링크 소비자분들한테도 보내드리면서 듣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소규모로 2대1 미팅, 뭐 1대1 미팅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위기를 계속해서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사실 이 코로나 때 저희가 줌이라는 엄청난 도구와 그리고 본사에서도 온라인이라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스페셜 특강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네. 사장님께서는 또 본사에서 진행하는 그 온라인도 잘 활용을 해서 네.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뭐 오늘도 이제 댓글 이벤트 한다고 하셨지만 네. 저희도 댓글 이벤트에서 선물 받은 이제 정말요? 소비자분도 네. 계세요. 네. 저희 막간을 이용해서 댓글 한번 화이팅! 네. 댓글 많이 네, 이용해 주십시오. 네. 사장님께서는요? 어떤 저희도 특별한 사업 마찬가지- 방법이? 네. 많은 팀이 비슷하겠지만 코로나 시국이 터지면서 사실 발빠르게 대면 미팅에서 줌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또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팀 또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2년이라는 시기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또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과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과 툴을 잘 활용하면서 지금은 좀 대면 미팅을 좀 강화하고 있는 지금 추세이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들 두 분도 이제 홈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는 밤에 이제 줌으로 네. 소비자분들 파트너사님들 모아서 같이 이제 제품도 줌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홈미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정말 홈미팅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홈미팅과 또 줌을 적절하게 네. 굉장히 이용을 하셨던 또 네. 사장님이셨군요. 사장님은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코로나 터지기 이전부터 홈미팅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에 약간 명언이 있는데 네. 골드 디렉터, 그냥 디렉터 클럽이 되기 이전 매니저 클럽이죠. 이 매니저 클럽 때부터 저희는 뭐 칠판과 다리를 놓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라는 그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또 파트너 분들께서 직접 칠판과 다리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에서 40번 정도 네. 횟수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홈미팅의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사장님? 많은 분들이 홈미팅의 그 목적을 보면은 보통 처음부터 대규모 이런 사업 설명회나 이런 데를 참석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좀 편안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홈미팅인데 홈미팅에서 소비자로
또는 이렇게 왔다가 자연스럽게 사업까지 알아보고 또 이 안에서 또 리더로 발굴되는 그 과정이 저는 홈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수의사이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부 잘할 거야? 아니면 뭔가 능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참 흔들리기도 쉬운 사람이고 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네트워크를 만나고 시스템을 접하면서 가장 빠르게 느꼈던 게 노는 물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껴요. 저는 그래서 생활 습관들 중에서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지라는 것보다 나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도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책을 읽고 CD를 듣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스폰서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스폰서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땡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왜요? 평범했던 저의 버전으로 책을 읽다 보니까 똑같은 책을 다르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계속 몸을, 위치를, 있는 곳을 바꾸는 그거에 전 몰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도 성공자 주변에 있는 것, 그리고 그분들과의 대화와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의 성장을 가져가는 것들이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사장님께서는 혹시 성공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인터뷰 때 박미주 대표님께서 하신 말처럼 사람이 책을 만들었지만 그 책이 다시금 사람을 만든다. 사실 인생을 바꾸는데 모든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책인데 저도 그 6년간의 과정 안에서 책이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돼서 책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전직에서 했던 일을 10년 이상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왜 갑자기 다른 일 선택하려고 하냐라고 해서 반대가 좀 있었죠. 네,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준다면 정말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반대를 하더라도 나는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다. 그래서 주변의 어떠한 의견은 저에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은 지지를 해주셨던 분이 가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에는 당연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결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제가 드렸던 그 말씀에 어떤 걸 느끼셨나 봐요. 내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 친구가 하겠구나. 그래서 가족분들이 굉장히 큰 지지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응원을 해줬지 무엇라 하지 마라 하라 뭐 그런 의견을 주기보다는 저한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취미가 많습니다. 하나만 꼽자면 저는 현재 필름 카메라 사진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네. 멋있는데요? 네, 아날로그 감성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은 에어른스럽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살이라는 나이에 뭔가 세상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참 많은 세상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정말 많은 여행지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고 갔다 오는 꼭 공허함들이 남았었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찍었던 게 필름 카메라였었는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꾸준히 찍었었고
찍었고 그걸 이제 저희는 사진을 굉장히 소소한 금액에 판매를 하는 그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소소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걸 왜 내 사진을 이렇게 사줄까라는 참 감사함에 7년 동안 그 사진을 기재를 했었는데 어떤 작가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진 전시를 한번 같이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었고요. 사진 전시 사장님이 찍었던 그 사진? 네, 맞아요. 어떤 주제로요? 7년의 기록이라는 해서 저희가 프라이빗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그것도 참 계기가 신기했던 게 저는 그냥 사진을 항상 찍었었던 건데 저희 첫 코타키나발루 여행, 저 유니스티 첫 여행에서 찍었던 그 풍경 사진이 가장 따뜻했다. 2019년도에 저희 유니시티 네, 리더십 맞아요. 트립으로 갔던 코타키나발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공간에서 찍었던 배경, 풍경 사진들이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누구랑 갔었냐라고 하시길래 회사 사람들이랑 갔다라고 하니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하시면서 유니스티를 궁금해까지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행이 물론 내 사업의 결과가 여행으로도 파트너들과 함께 간 거지만 사장님은 또 그 여행을 통해서 또 다른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거네요. 대단하시죠. 네, 멋지신 것 같아요. 이번에 혹시 방콕 GLIC도 필름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네, 네. 참 많이 찍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사장님들이 감동과 열정이 고스란히 그 사진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사장님께서는 혹시 또 자기 개발이나 취미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거의 제 삶이 유니시티고 유니시티가 삶이기 때문에 유니시티 안에 취미가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운동도 있고요. 자기 개발, 책 읽는 거. 그리고 사실은 전 연극 보는 게 가장 큰 취미였어요. 근데 이제는 강의 보는 게 가장 큰 취미고요. 이제는 강의하는 게 취미가 됐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성장해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유니시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그걸 구분짓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마땅한 취미를 갖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이 안에서 이것 역시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모두가 취미이자 특기이자 생활이자 모든 걸 다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책을 많이 읽으세요, 사장님? 많이 읽게 됐죠. 원래 저는 이제 만화책, 이제 무협지, 또 웹소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정말 판타지적인 것들을 좋아했는데 처음으로 자기계발서를 읽어봤고요. 처음으로 성공서적을 읽어봤고요. 처음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대화를 할 때도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유니시티에서 배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리더가 되는구나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들 책으로도 많이 배우셨고 사장님들도 이번 방콕 컨벤션이 또 되게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2018년도 홍콩 GLIC 때 저는 전업을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학교에 사직서를 냈고 회사의 규모나 사실 안정성을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 뒤에 통역 부스들 이런 거마저도. 그러면서 그때 전업을 결심했던 계기였다면 사실 이제 부부만 갔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가면서 진짜 그 많은 각국의 리더분들에게 동기부여 받는 시간이었고 특히나 또 최고 리더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부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다음번에 진짜 라스베가스 GLIC에서는 우리가 무대의 주인공이 돼야겠다라는 되게 결단결의를 하면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장님은 또 이번에 프레지던셜 디렉터를 달성했기 때문에 컨벤션 무대에도 맞아요. 서셨게 그때 태극기 흔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막 태극기를 흔드니까 갑자기 되게 애국심이 그러면서 정말 저희 파트너사님이 올림픽 같았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세통 사장님은 몇 번째 컨벤션 참석이었어요? 지금 제가 첫 참석했던 글로벌 컨벤션이 2016년 싱가포르 글로벌 컨벤션을 기점으로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컨벤션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네. 방콕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요번 2022년 방콕 GLIC를 갔다 오면서 세 가지의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유니시티의 변화였고, 두 번째는 개인의 변화, 세 번째는 파트너분들의 변화를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느끼고 온 소중한 네. 행사였는데, 첫 번째로 유니티의 그 변화는 규모적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제가 첫 스타트업 해가지고 참석했던 행사가 싱가포르 GLIC였는데, 그때 당시 제가 참석했을 때 회사의 규모가 49개국에 나갔던 회사였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60여 개국이 넘는 네. 엄청난 더 큰 규모로 성장한 부분을 보면서 유니시티가 정말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고, 두 번째 개인적인 변화는 성장을 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016년 싱가포르 글로벌 컨벤션에 갔을 때는 디렉터 클럽으로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목전에 둔 프렌셜 루비라고 하는 직급에 제가 이렇게 무대의 주인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제가 2024년 라스베가스의 주인공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고 왔고요. 세 번째 파트너분들의 변화는 아무래도 저희 팀 파트너분들이 코로나 시국 때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설명 때 늘 글로벌 회사다 얘기하지만 체감을 못하고 있다가 정말 그 행사장에 가서 직접 60여 개국에 있는 분들, 나라 다르고 피부 다르고 문화 다른 이런 분들을 본인들이 직접 보고 또 듣고 그 현장을 체험하면서 정말 글로벌 회사가 맞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2024년에 열리는 라스베가스의 주인공이 다들 돼야겠다고 네, 다짐하고 네. 온 소중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정말 사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마 다녀오셔서 계속해서 파트너분들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죠? 네. 방콕 GLIC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정말 나라마다 배틀을 하기 네. 배틀을 할 만큼 역전적이었는데, 자, 거기 불을 질렀던 분이 계셨다고 해요. 서하늘 사장님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누구죠? 네. 사고를 치셨던 분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접니까? 네. 네. 어떤 사고 치셨는지? 소문이 여기까지 났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요번 GLIC에서 좀 뜻깊었던 건 뭐냐면 굉장히 뜨거운 나라들의 열정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 행사장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나라에 계신 사업가분들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사실 한국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글로벌 행사에서 더욱더 큰 열정과 열기를 느끼고 오고 싶어가지고 저희 파트너사님들과 함께 캄보디아 사업자분들의 대열에 네. 합류를 했습니다. 정말. 사실 그렇게 크게 할 생각 없었는데 저희가 가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캄보디아 사업자분들이 너무나 크게 열정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환호해 주셔서 그냥 저희는 그 기만 받아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자리 오니까 또 캄보디아 분들이 저희 대형까지 오셔가지고 저희 막 기차놀이 하듯이 정말 하나의 그 팀이 되고 하나의 정말 가족이 된 느낌을 받았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마음도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너무 뜨거워졌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사장님이 제공해 주신 그 기차놀이 네. 하셨던 장면이 아마 네. 나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셀카로 찍어서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네. 그 덕에 또 더 열정적인 방콕 GLIC가 되었다는 소문을 제가 들어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MZ세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모바일과 마이셀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온라인으로, 그리고 계속 나 스스로의 취향과 편리함을 추구하시는 선택들을 이어나가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 또한도 너무나 그게 살면서 계속 개인주의라고 하는 걸로 살아오다 보니까 참 편리함을 많이 추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도 편리함을, 어떤 진로나 선택에 있어서도 참 편리함을 추구를 했는데 결국엔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 외로워지더라고요. 나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혼자이기 때문에 편리하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또 그 혼자가 문제가 돼버리는. 그래서도 유니시티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엔 만나면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유니시티라고 한 사업을 하기 이전에 당신 삶에 있어서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 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이젠 모바일과 온라인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확장이 가능하지만 결국엔 그 끝에
그 혼자이기 때문에 있었던 편리함으로 인해 오는 단점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함께로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너무나 멋진 도구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20, 30대 분들에겐 정말 필수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정우 사장님께서는 유니시티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MZ세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적 자유. 어차피 2잡, 3잡, N잡을 할 거다라고 하면 그걸 유니시티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찐 건강. 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온전하게 안녕할 수 있는 제가 아는 한 유일한 도구. 유니시티 아니더라도 많은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요. 뭐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안 해봐서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같은 노력 또 같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어떤 일보다 유니시티를 도구로서 가져갔을 때 얻어가시는 결과는 10배 이상의 만족감과 네. 그런 행복감을 많은 분들에게 선물처럼 네. 또 생수처럼 생수처럼.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견이라는 거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선입견이라는 것도 역시 뭐 모르거나 아니면 경험을 해봤는데 안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위에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경험을 하셨던 분보다는 거의 높은 확률로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수의 경험이 있으셔서 저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들이 간혹 있으셨는데 제가 그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있다면 내가 몰랐고 내가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면 생각이 아마 달라지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장님께서는요? 직업이 지금은 되게 많이 다양해졌어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알지 못했던 직업도 지금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낯선 것에 본인을 노출하다 보면 몰랐던 가능성을 더 빠르게 열어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누구보다 자기를 표현하기 좋아하는 MZ세대들이 유니시티라는 도구를 선택을 했었을 때 그 이상의 가치를 좀 더 빨리 느낄 수가 있고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저도 어느 정도의 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먼저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다가가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색하고 힘들었었죠. 근데 극복해야지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애썼던 그런 시간들이 좀 짧게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해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간절한 꿈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유니시티는 그런 도구로서 다가왔던 거고, 사실은 왜 해야 된다는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되는 질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까 부모님의 지지가 없더라도 저는 제 인생을 위해서 유니시티를 했을 거예요. 설령 반대를 했더라도 저는 제 꿈을 위해서 유니시티를 선택했을 거예요. 제가 본 게 있고, 그리고 살고 싶은 인생이 그려졌고, 청사진이 그려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저만의 확고한 신념과 사명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어떠한 것들을 보여준다 한들 보지 못하고 눈을 가리는 사람에게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 사업을 해야 될까? 아마 그분들이 원하는 삶이, 그리고 갈망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면 유니시티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도 그들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이스 사장님께서는요? 저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참 MZ 세대뿐만 아니고 저는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유리천정, 보이기는 하나 가고는 싶으나 갈 수 없다고만 단정짓는 그 유리천정을 정말 깨고 나가고 싶으냐 라는 질문에 진심으로 그렇다, 간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그건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굳이 천정이 보이기는 하고 가고는 싶으나 중요하지는 그렇게까지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준모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떠한 결과를 보여줘도 너니까 했겠지, 너니까 할 수 있었겠다라는 이야기들로 돌아오는 결과들을 보면서 아직은 제가 더 성장해야겠다, 더 성과를 내야겠다, 그래야만 진짜 그분들에게 정말 큰 격차를 보여줬을 때 또 한 번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볼까라는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의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아닐까라는 다시 한 번의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내 두려움인데 괜히 타인에게 전가를 시키는 언어들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삶이 나아지지 않았구나. 저 또한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니시티라는 도구는 이렇게 삶이 나아지고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저는 얼마 전 GLIC 방콕에 갔다 오면서 정말 몇만 명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무조건적으로 선입견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내가 그냥 두렵기 때문에 하나의 방패막이진 않을까. 그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봤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원하는 삶에 집중하는 그걸 가져가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두 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마 유니시티 답은 또 본인들이 직접 느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 충분히 본인들도 이 성공의 자리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네, 사장님들은 아마도 열려 있으셨기 때문에 유니시티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20, 30대들, MZ세대들이 연애를 많이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한다고 할 정도로 본인들의 삶의 질,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되게 많이 돈을 쓰기도 하고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니시티를 알아보는 그 편견이나 선입견, 그것만 조금씩 정확하게 알아본다라면 사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즐길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드시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도구로서도 그냥 투잡, 쓰리잡 계속해서 알아보고 뭐 1년 일해서 하루, 한 달 살기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인 도구를 완벽하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는요? 저는 MZ세대뿐만 아니라 아까 다양한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모르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보통 여태까지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 사실 안 좋은 매스컴을 통해서 불법적인 회사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 유니시티를 알게 되면은 사실 저는 100세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기 싫어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모두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유니시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죠. 더 나아가서 건강만 한다고 해서 100세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경제적인 부분도 따라야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여행, 친구 등등등 이러한 정말 우리가 100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다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유니시티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더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라.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경쟁사회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요. 늘 옆 사람의 어깨를 넘어서야지만 제가 이길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고 기록을 낼 수 있는 일을 혼자서 싸우는 일만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수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요즘 제 친구들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본인의 노하우를 알려준다든지 본인의 커리큘럼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본인만의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시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죠. 하지만 도구의 선택으로 인해서 열심히 산다고 잘 살아지거나 삶의 질이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함께하면, 함께 도우면 서로가 힘을 합쳤을 때 더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고 더 멋진 경제적인 기회, 시간의 자유 그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투잡, 쓰리잡을 알아보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보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검토하는 시간을 거친 후에는 정확하게 앞만 보고 전진하면 본인이 해왔던 일보다 훨씬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편견을 조금만 벗어내고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다. 한 단어요? 네, 한 단어로 한번 가볼까요? UNICT 매력. 조금 어렵게. Make life better. 아, 좋습니다. 이철 사장님은요? 먼저 할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철 사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중에서 함께라는 얘기와 네. 먼저 할 걸. 네, 그 일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함께 하시면서 또 생각의 닮음이 오신 것 같아요. 아까 책도 그러시고 또 많은 부분, 얘기하시는 많은 부분에 또 닮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시스템을 또 함께 하시고 유니시티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 자유 그리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 행복하시다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메이크 라이프 베러가 아닐까요? 네, 맞아요. 네. 네. 모든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네. 저는 그래서 놀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놀이터요, 사장님? 네. 그게 유니시티. 어떤 뜻일까요? 궁금한데요. 그냥 참 일로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함께 어울려 놀았을 뿐인데 참 재밌게 인생이 바뀌어 나가고 재밌게 갈수록 더 재밌는 인생이 펼쳐 나가고 하는 네. 부분이 참 유니시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고 하면 저에게는 놀이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파라다이스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유니시티 네. 그야말로 천국이다. 네. 유니시티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유니시티는 놀이터다. 새로운 해석을 내주셨는데요. 오늘 이 또 인터뷰가 굉장히 멋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유니시티란 네. 생수다. 생수요, 사장님? 생수. 네. 사장님은요? 저에게 유니시티란 매 순간 즐거운 선물이다. 유니시티는 선물이다. 전 생수 나중에 듣겠습니다. 우선 유니시티는 네. 선물이다. 네. 어떤 뜻일까요? 선물을 열어볼 때 항상 설레잖아요. 설레죠. 근데 매 순간 즐겁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고 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리고 뭐 시스템에 갈 때 네. 항상 설레죠. 네. 그래서 유니시티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네. 사장님 궁금하시죠? 유니시티는 생수다. 네. 어떤 뜻일까요, 사장님? 무언가를 찾는 분이 계시다면 네. 이것은 순도 100%의 아주 좋은 생수와 같은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타지 않는 네. 온전히 물, 네. 온전히 유니시티. 네. 그거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유니시티는 생수다. 그리고 유니시티는 선물이다. 또 사장님들의 해석이 우리 인스타그램의 또 댓글에 또 엄청나게 반응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없을무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도 그 무에서 유가 되는 경험들을 이 안에서 해나가다 보면 정말 많은 성취감 그리고 정말 많은 뿌듯함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게 유니시티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네, 사장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준모 사장님과 같은 맥락으로 반대로 다 할 수 있다. 네, 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26살이라는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정말 경제적인 부분도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도 참 많이 다 가져갈 수 있겠다. 그리고 가져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을 무에서 모든 것이 있을 유로 될 수 있다라는 게 참 유니시티가 가진 도구이지 않을까. 이야. 감동이네요. 네.
참 멋있는 스타트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상의 호흡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어렵게 제가 하나 더 질문 이어갑니다. 자, 사장님들에게 유니시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네, 간단하게 한 단어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니시티의 매력. 줍줍. 줍줍? 네, 줍줍. 네, 우선. 네, 우희수 사장님은요? 매력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좋다. 그냥 좋다. 네, 뭐 더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유니시티는 그냥 좋다. 네, 그럼 줍줍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깐 이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냥 살아가는데 M4 세대가 됐어요. 거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거죠. 그 M4 세대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유니시티의 가장 큰 매력 그리고 가장 큰 설렘은 그 포기했던 모든 꿈들을 줍줍 줍고 있는 네.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든 포기했던 것들을 유니시티에 와서 다시 하나씩 주워 담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냥 좋은 거네요. 네, 유니시티의 매력도 또 다른 해석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더 이상 얘기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장님. 네, 사장님의 눈빛으로 행복을 네. 받았습니다. 네, 사장님께서는요? 저는 인피니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영어 단어이긴 한데 무한한, 무한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네. 여기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유니티의 이 회사라는 것을 먼저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 가치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무한하다라고 첫 번째 생각했기 때문에 인피니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유니티를 선택해가지고 얻어갈 수 있는 그 가치 또한 저는 무한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 드리냐면은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유니티는 모든 걸 다 열어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만 가져가고 싶다고 하면은 건강만 가져가시면 되고 어떤 분은 200만 원 정도 수입을 원하시는 분 계시겠죠? 200만 원 가져갈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월 1억에서 수억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만큼 또 가져가게끔 이렇게 보상을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유니티이기 때문에 인피니티라고 약간 저는 약간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가 그리는 그 그림만큼 네. 무한하게 다 얻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복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연결이 되네요. 네, 연결이 되네요, 사장님. 네,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 유니시티 차세대 리더분들의 열정이 더욱더 느껴집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유니시티 MZ 차세대 리더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리더분들의 사업이 더 성장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유니시티 코리아는 앞으로도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로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